박상현 검사하고 그 서민석 검사 녹취 들어보셨잖아요. 그거 짜집기 됐다 하는데 짜집기 안 된 거 저 들려드릴게요. 제 시간만 좀 틀 테니까 한번 틀어봐 주세요. 소리를 잘 저 들리게 그래서 하세요. 부장님 네. 예. 저희를 자, 좀 도와주시면 자. 좋겠는데요. 뭐 그것도 저희가 어떻게든 뭐 한번 시간을 좀 주신만 주십시오. 하든지. 예. 아니 뭐 주신분만 왜냐하면은 하든지. 저도 이게 지금 힘드신 거 저도 알아요. 예, 아니 저희도 그러니까 결정을 어떻게 아니 왜냐하면은 이제 이거는 솔직히 법조인끼리 하는 말인데 예예예. 완전히 제가 만약에 이걸 인정하는 순간 네. 완전 호구짓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이고 그건 그거 아니시죠. 아니 뭐 우린이 해달라고 하는 면에서 최대한 뭐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한 거죠. 그래서 제가 검사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해주십사 하는 거는 왜요? 진짜 그럼 어려운 변명하시게? 부분인데 내일 할게요. 기다리세요. 저기 그 이부지사를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내일은 내가 안 되는데 뭐 조금이라도요. 저희가 하루 종일 불러놓고 밤에도 있으니까요. 뭐 잠시라도 와서 그 뭐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저기 이부지사는 손민석 변호사님을 한 번만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또 하는데. 오늘도 만났는데 근데 오늘 만났는데 또 제 얘기를 들었잖아요. 새로운 얘기를 그러니까 나니까는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거 인정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아침에 그 말을 했어요. 네. 어차피 좋다. 그러면은 목 사건도 묻어주고 어떻게 묻어줘요? 아 지금 갖고 있는 자체에 있는 거 그건 네. 당연히 뭐 해줘. 뭐, 해줘. 네. 그렇게 간다 한들 네. 당신이 제3자 뇌물로 가는 순간 당신은 그거 지금보다 더 죽는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검사님 말씀을 새로 듣는 거네요. 예, 제 얘기를 들었고 저는 이제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러면 부인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더 좋은 방안이 뭐가 있냐? 만약에 부인했을 경우에는 서 변호사님께서 이걸 다 무죄를 받아주실 수 있다고 하시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10년에서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저는 저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게 아니면 만약에 그 뭐 방조까지 해서 뭐 하면 만약에 전부 다 집중해 주십시오. 만약에 예. 그 뭐 방조까지 해서 뭐 일단 2년 6개월까지 최대한 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거는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은 이제 실리를 선택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생자 부인을 해서 지금 입장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저희는 뭐 한 10년 이상 구형을 할 거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솔루션을 부장님 만약 주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고 하시냐 제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이분과 나의 그 안 중에 하나는 예. 그냥 죽어버리자. 아 죽으면 나중에 기다린다. 알아서 살려주지 않겠냐? 예. 그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자기 비리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면을 해줍니까? 그 부장님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할 거면 당에서 나서서 해줘야죠. 그래야 당에서 나서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안 됐으니까 이건 정치적 사건이다 되겠죠. 지금 당의 입장은 개인 비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개인 비리라고 했는데 그때는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개인 비리가 아닌 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배신을 안 하면 아니 그러면 그걸 약속을 거기 받으셔야죠. 그거 받아주셔야죠. 그걸 없이 어떻게 그냥 막연히 하겠지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제가 그냥 뭐 일반적인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만약에 변호인이라면 그러면 그 약조를 받아라. 그러고 나서 부의를 해라. 그래야지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의 입장 자체가 여기 개인 비리라는 건데. 그럼 당의 입장 자체라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이화영 혼자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뭐 좀 추앙을 해주는 뭔가라도 있든지. 한명숙 같이 그렇게 돼도 사면이 안 되는 판에 이거를 이화영 씨는 이재명 씨랑 그렇게 잘 아는 사이도 아닌데 그게 된다는 게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선택이시니까 저는 뭐
예, 시간이 남았으니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아니 정태호 의원님, 아니 내가 진행자예요. 가만히 있어요. 시간 남았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평상시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아니 군대를 대통령이 동원해가지고 국민을 협박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아무 문제 의식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 지금 이 박상용 검사의 이 발언을 보면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검찰의 행태인데도 그거에 대한 아무런 문제 의식을 안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재명 대통령, 김현재 실장, 정진상, 유동규를 증인으로 부르는 게 당연히 맞죠. 일반 증인으로. 근데 지금 일방적으로 민주당에서 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표결 처리하시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사람들 안 부르려고 하나 보니까 정진상의 변호인이었다고 자랑스럽게 언론에 나와서 말씀하신 분들이 우리 국조특위위원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이건태 의원님하고 김동화 의원님이. 그러면 이게 이해충돌이 아니면 뭐가 이해충돌이에요? 국조특위위원으로 있는 전 변호인들이 그 해당 의뢰인이 국조특위의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야당이 신청을 했는데 그걸 막아섰다. 이게 뭐 이해충돌 아니고 뭐가 이해충돌입니까? 이해충돌 우려 수준이 아니고 이해충돌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갑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일방적인 증인 채택 안 되고 그리고 국정수사 특위에 정말 이해충돌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안 그래도 불법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헌재에다가 권한쟁의 심판까지 내용 입장에서 이런 국조특위에 응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증인들 불러다가 허위 또 주장하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하게 대응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회의에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예, 국조특위에 응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 국조특위에 응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해충돌은 오늘 제가 다 정리합니다. 더 이상 발언 없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이 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낱낱이 밝혀내는 국정조사가 진행되게 될 겁니다. 다음은 우리 손솔 위원님 하시고 이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오늘로 3차 회의입니다. 세 번째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습니다. 자격 시비 걸고 형식 시비 걸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이재명 변호사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제가 부탁드린다. 국정조사에 협조해달라.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선배 의원으로서 보여야 하는 모범을 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퇴장하기 전에 녹취록이 틀어진 순간 속닥속닥하고 돌아다니면서 상의를 하더니 나갔습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를 마주하니 이 회의장에서 나갔습니다. 국정조사 시비만 걸고 방해만 하고 검찰이 권한 남용했다 증거 나오니까 주랭랑 친 거 아닙니까? 박상용 검사 녹취 어제도 나왔고 오늘도 나왔고 내일도 나올 것입니다. 시기 문제 제기하고 전체를 공개하라고 하는데 애초에 시기는 이 증거가 있었더라도 검찰에게 가져갔으면 쓰여지지 않거나 조작하는데 또 악용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박상용 검사가 말한 녹취록에 이재명이 완전히 주범이 되어야 한다. 주범이 되고 종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다음 날에 영장 청구가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요. 본격적인 수사나 그런 내용이 없고요. 김성태를 따로 불러서 압박하거나 추가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명백하게 회유, 협박, 조작, 설계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님께서 주범과 종범이 있는 건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어요. 녹취록에 있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본질 흐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육성이 나왔는데 음성이 나왔고 문장이 완벽하게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전체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사려 깊고 배려심이 있는 분들이셨나요? 문장 하나 가지고 물어뜯고 공격하고 했던 분들이 검사 비호하는 데에만 전체 사정을 다 살피자고 합니다. 황당합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퇴장을 보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증거를 보면 주랭랑 치는구나 확실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진상 규명하는데 저는 제 역할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주 의원님. 그리고 의결이 있으니 여러분은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정말 이 빈자리를 보니까 제가 진짜 한숨이 나옵니다. 본인들 할 말만 지금 다 하고 상대편 말 듣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퇴장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곽 의원님이 우리 민주당 의원님 보고 긁혔냐고 표현하셨는데 본인들이 지금 긁혀서 도망치신 겁니까?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고요.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변호인 이해충돌이다 어쩌다 이런 말씀 계속 하시는데요. 아까 나경원 의원님 조문도 틀리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지금 앞으로 우리 회의할 때 정말 법전을 꼭 들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급하게 조문을 좀 찾아봤어요. 국회법 아까 말씀하신 32조 아니라 32조의 2, 4, 5 등등으로 좀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정조사법 13조 이런 데도 표현이 되어 있고 아마도 이제 타고 가다 보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2조 4호 이런 정의 조항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의원 본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현저히 어떤 그 공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공직자의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할 책무가 부딪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시는 변호인들이 했던 행위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가 사적 이해관계와 공직자의 공익수호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이런 주장을 정의조항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하는 이런 주장 정말 계속하시는지 납득을 할 수가 없고요. 제발 좀 자료 좀 찾아보시고 공부 좀 하고 들어와서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부의 이 정치 검찰들로 인해서 수년간 고통을 받은 피해자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 피해자들을 변호했던 변호인들을 사적 이해 충돌이라는 그런 망발로 모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지금 시간이 남아서 제가 간단히 좀 짚을게요. 아까 저기 계속 그 국정조사 이거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오늘도 또 얘기하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짚어드렸습니다. 제발 동료 페북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제가 제 페북에 팩트 체크로 해서 상세하게 그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거 계속 또 안 보실 것 같아서요. 진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친전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주 의원님 페북을 통해서 팩트 체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KBS와 민주당에서 일부 공개했던 것들이 있었고 오늘 아침 뉴스공장에서도 또 일부가 공개가 됐었는데 조금 전 오후 3시에 전용기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뭐 2번의 정화 통화 녹취 중에 하나를 전문을 공개했어요. 전체 양을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맥락을 짚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민석 변호사의 이 뭐 주장이라든지 녹취 공개된 부분들로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이 박상용 검사는 방송에 출연까지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문이 공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뭐 따지자면 숨어있는 1인치를 또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두 분의 변호사는 저희가 사전에 전문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다 읽어보셨죠? 예.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맥락은 그래요. 검사가 변호사와 통화를 하면서 피의자에게
이러이러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소위 말하는 주범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게 제3자 뇌물죄, 여기에서 주범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범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해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 취지라는 것은 사전에 있었던 진술 중에 보고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보고를 했다에 더해서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인지했다, 그것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박상용 검사는 이건 짜깁기 된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 측에서 먼저 제안해 와서 그게 안 된다는 걸 설명하는 과정이었다, 지금 이렇게까지 해명이 나온 상태에서 전문이 공개가 된 거거든요. 일단은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규 변호사부터. 일단은 이게 사안의 본질을 좀 먼저 짚고 가야지, 너무 이게 또 작은 부분에 집착하면 산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의 본질은 검찰권의 사유화, 그러니까 윤석열의 검찰권 사유화를 통해서 이 가장 정치적인 사건이 조작된 내용, 요게 가장 핵심이고, 그럼 조작이라고 하면은 억울한 사람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 피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걸 먼저 저는 전제를 하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박상용 검사가 오늘도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했던 해명들은 전혀 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변호인이 변호 과정에서 이 소위 말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 무기대등 원칙하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변론의 범위는 상당히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검찰은 검사가 갖고 있는 칼, 이건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지, 안 그러면 흉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피의자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아닌 건 아닌 거대로 검사들이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잘라내면 될 일인데, 지금 박상용 검사는요, 녹취록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본인의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거기다가 무슨 약속 같은 걸 해요. 검사가 약속을 해요. 어디 출마 나왔습니까? 변호사한테? 네, 그것도 이상하고, 제가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분명히 나오고요. 그리고 또 특정 정치인들의 이름이 막 튀어나옵니다. 전 이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보면은 여기 정치인들 이름이 한명숙 이름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재명 당연히 정치인 이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저는 박상용 검사가 당시에도 이게 수사를 한 게 아니라 검사의 옷을 입고 정치질을 하면서 사실상 윤석열이 주어준 검찰의 칼, 사유화된 칼을 결국에는 조작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재명 지우기에 나섰다라는, 저는 그 의심이 훨씬 더 강화되는 저는 그런 녹취록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강소연 변호사 어떻게 봤어요? 기본적으로 녹음 파일이 전문을 공개를 안 하면은 이게 조작이다 짜깁기다, 이거는 이제 살라미식 전술에서 방어 전략으로서는 최악의 모양새죠. 본인이 뭘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살라미로 한 개 두 개 더 나올 때마다 완전 밀리게 되거든요. 지금 그 정황을 보면 박상용 검사는 이 해당 녹취록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나올 때마다 각각의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그 기자회견 하기 전까지는 민주당 혹은 전영기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다 공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면 답답했을 것 같기도 해요. 깝깝하죠. 그리고 이제 프레임을 빨리 잡지 않으면은 말린다 싶어가지고 계속 이 방송국 저 방송국에 자기 방송 잡아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 변호사가 검사에게 어떤 변론을 해가지고 이거는 주범이 아니고요, 저희는 종범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거는 이러합니다 하면서 쭉 이렇게 변론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검사가 검토를 해봤더니 그건 아니야. 에이, 말도 안 돼. 부족해. 당신 주장만으로는. 판단을 그렇게 했다면은 그냥 심플하게 바로 기소해버리면 돼요. 검사가 생각하는 대로. 아니야, 넌 종범이 아니라 주범이야, 주범. 너 그냥 기소돼. 우리가 봤을 때는 너 종범 안 되는 것 같아. 무슨 감경이야. 기소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구구절절 전화해가지고 종범이 되기 위해서는 요런 게 필요합니다. 도지사가 지시했다는 게 필요해.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으로는 약해. 근데 그 얘기는 이화영을 봐주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 이재명 도지사를 주범으로 만들기 위한 열쇠를 지금 쥐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을 봐주기 위한 대화의 테마가 아니고, 아니 뭐 박상용 검사는 오늘 아침에 그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처음에 이재명 도지사하고 이화영 부지사를 공동 정범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둘 다 정범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는데 내가 뭐 봐주고 말고 할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화영 부지사의 요 전화 통화 이전의 진술이 도지사에게 보고했다. 이게 끝이기 때문에 300만 불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진술만으로는 이재명 도지사를 대통령을 정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진술인 거예요. 네.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해서 부족한 걸 채우려고 했던 통화임이 너무나 자명한데 완전히 지금 본질을 흐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검찰의 이화영 전 부지사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볼 건데요. 2023년 6월 당시입니다. 수사 상황과 또 박상용 검사가 처한 상황을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해보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중에는 이제 진술을 또 바꿨죠.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라는 이유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문장으로 보이는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그러니까 쌍방울이 대납하는 그 돈, 그러니까 북한에 대북 송금했다는 그 돈이 있지 않습니까? 총 800만 불 중에 300만 불, 이 돈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용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당시에 보고를 했다라는 그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로 부족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녹취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범 종범 만들어지려면 지금 당신이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로 녹취가 진행됐던 부분들, 여기서부터 하나 둘씩 보도록 할 텐데, 내용이 6월 12일 검찰 조사에서 검사들의 수사 방향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6월 16일에 진술을 바꿨고, 6월 18일에는 검찰의 그 그림에 공소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선을 긋는 이화영 당시 부지사의 태도가 나와버리니까 6월 19일 날 관련 통화가 서민석 당시 변호사와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뭐 지금 화면 좀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하고 저 뭐 사건 묻어주고 뭐 땡땡땡으로 보이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거론되는데, 저건 이화영 전 부지사 주변인들, 뭐 다 같이 무슨 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묻어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뭐는 못 묻어주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이거는 약속해 드릴게요 등등의 표현들이 나오게 되죠. 그 이후에 다음 거 지금 여기 보면 제3자 뇌물죄 얘기가 나오고요. 지금 서민석 변호사가 이제 검사한테 이 얘기 처음 듣는다, 새롭게 듣게 된다라고 했더니 박상용 검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우리 서 변호사께서 이 내용을 다 무죄로 받아주실 수 있냐라는 걸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10년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는 건 뭐냐면, 10년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감량해주고 뭐 이런 거 없이 처음부터 저게 뇌물죄가 사이즈가 크니까, 액수가 커서 10년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00억짜리 뇌물죄로 보고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제가 약속드린 거는 거의 그대로 될 겁니다. 그랬더니 서민석 변호사가 이거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아침에 공개된 내용입니다. 근데 왜 이게 이제서야 공개가 됐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이 재판이 꽤 몇 년 동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결국에 이재명 도지사가 돈을 보냈다는 증거, 그냥 증거는 아예 없이 진술만으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진술마저도 검사가 회유하고 조작했다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이 검사가 정치를 한 게 아니라 범죄를 저는 저질렀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고현준 앵커님께서는 숨어있는 1cm를 찾을 수 있겠지 했지만, 숨어있는 1cm를 왜 찾아요? 찾을 필요도 없이 그냥 여기 액면 그대로 진짜 약간 범죄 집단인가? 증거 하나도 없이 한 사람을 완벽하게 매장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회유했나? 박상용 검사라는 사람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계속 방송을 다니면서 지금 바로 그 지점이죠. 얘기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방송에 출연한다든지 본인의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했던 부분 나왔던 녹취에 대해서 반박을 하잖아요. 그 반박을 하는 것에 대한 그 반박의 내용도 우리가 다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재반박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느냐라는 것이고 어떤 부분을 결정적으로 봐야 되는가라는 부분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이런 것인데 오늘 조금 전에 오후 3시에 공개했던 전용기 의원이 공개했던 내용 여기서부터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좀 보겠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사건이다. 지금 당의 입장은 개인 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은 민주당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재명 당시 지사와 연결된 것이 아니라 이화영 개인 비리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개인 비리라고 했는데 다음에 정권이 바뀐다고 이 개인 비리가 아닌 게 되느냐라는 얘기를 박상현 검사가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이화영 혼자 한 거에 대해서 추앙을 해주는 뭐라도 있었던 것인지 한명숙 같이 그렇게 해도 사면이 안 되는 판에 이화영 씨는 이재명 씨랑 그렇게 잘하는 사이도 아닌데 그게 된다는 게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선택이시니까. 자, 이 문장에 대해서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렵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네. 그 이재명 대통령 믿지 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들 사면시켜 주겠냐? 예. 그러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와야지. 지금은 이간질하는 대화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너네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이재명을 끝까지 비호해주면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혹시 잘못되더라도 사면시켜준다는 걸 너 기대하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 사면 안 돼 임마.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믿냐? 이재명 대통령을. 이 요지를 말하는 거죠. 예. 이화영 부지사는 어떤 죄를 지어서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뇌물죄하고요. 쌍방울에 있는 법인카드 이런 것들을 사용했고 쌍방울한테 뇌물을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쌍방울, 그러니까 사실은 법인카드로 시작된 것이죠. 네. 쌍방울이 제공한 법인카드를 썼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뇌물까지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네. 그 뇌물을 받은 이유가 이재명 도지사의 무언가를 위하여 그랬던 거 아니냐? 이렇게 연결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당시에 제기했던 것이고 네, 그게 제3자 뇌물죄가 된다는 건 이재명에게 직접 뇌물을 줄 수 없으니 누군가에게 돈을 주어 이재명의 이익을 만들어 준다. 최순실처럼 박근혜. 근데 누군가라는 게 여기서는 북한입니다. 북한에서 돈을 보내줘가지고 이재명의 이익을 만들어줬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소위 말하는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것인데 북한에다 대고 돈 받았냐 안 받았냐 확인이 안 되니까 지금 여기에서 남아있는 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뿐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돈을 보낸 거에 중에 이제 300만 달러 중에 200만 달러만 이제 인정을 했고 대북 송금이니까 이건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런 쪽으로 규정을 해서 그러니까 뇌물 받은 거 따로 쌍방울한테서 법인카드 받아가지고 써고 막 이랬던 거 뇌물 받은 거 따로 북한에 돈을 보낸 건 외국환 관리법 위반이다. 이제 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7년 6개월을 받았는데 지금 박상현 검사의 워딩들은 다 지금 법원에서 처벌한 거하고 좀 더 달라요. 그러네요. 훨씬 규모가 커. 100억짜리 뇌물이다 이건. 그렇죠. 너 100억짜리 뇌물로 10년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법리도 공백이 많죠. 우리 앵커님 말씀해주신 대로 제3자 뇌물이라는 것이 매우 좀 특수한 뇌물의 구조이기도 하고 또 요건도 달라요. 일반 단순 뇌물에 더해서 이제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도 또 추가가 되니까 굉장히 성립하기가 어려운데다가 지금 제3자가 북한이니까 그 북한에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받은 건지 아니면 그 안에 무슨 노동당이 받은 건지 아니면 뭐 김정은 뭐 김주애 이쪽이 받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걸 가지고 검찰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 이거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런 무리한 법리를 차용해가지고 적용할 수가 없는데 이미 그 자체가 무리수를 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진술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실이 나오는 건데 예. 검사가 수사를 하다가 물증도 있고 인증도 있습니다. 뭐 진술도 증거로 쓸 수는 있는데요. 진술만 있을 때는 사실 진술이 오염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다가 더 이상 증거가 없네. 막 진술만 있는데 진술이 오락가락하네. 그러면 우리가 그때 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예. 그때는 수사를 멈춰야죠. 중단해야 되는데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연어 사다 주고. 그렇죠. 이화영 지사 이거 좀 와보라고. 막 이제 술 먹고 밥 사다 먹고 주고. 하다가 요거를 갖다가 이제 그때 당시 우리 윤석열 정권인 걸 늘 염두하고 지금 얘기를 예. 해야 되는 게 2023년도니까요. 윤석열이 가장 눈에 가시로 봤던 이재명 당시 대표 여기를 날리려면은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해줘야 그래야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리한 법리를 동원한 것과 이 진술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만들어낸 이런 좀 과욕과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오윤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범죄죠. 네, 조작 수사 범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박상용이라고 하는 평검사 하나만 이게 연루가 돼서 할 수 있는 범죄의 사이즈냐라고 묻는다면 이거는 뭐 기본이 검사장 그 위로 대검 그리고 뭐 법무부 내지는 윤석열이 이거 몰랐을까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권 차원에서 벌린 어떤 뭐 망나니 칼춤에 이거는 비유를 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 무리수를 뒀다라는 게 나오고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플리바게닝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해요. 근데 플리바게닝이라는 건 아직 우리 그 형사사법 시스템에 도입이 된 제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플리바게닝으로 부르는 거는 예를 들면 마약 사건에서 이제 상선을 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 투약자가 아 어디서 샀어요. 누구한테 샀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분 사람에 대해서 이제 구형을 할 때 그 참작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속칭 이제 플리바게닝을 하는데 이건 플리바게닝이 아니고 지금 박상용이 하는 짓은 이재명 당시 대표를 잡아야 되니까 조작 수사에 빨리 협조해. 그러면 요거 덮어줄게. 이건 거의 무슨 범죄를 놓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플리바게닝도 아니고 완전히 조작 수사의 한 틀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이 전화를 통해서 이 녹취를 통해서 확인하고 전용기 의원이 풀버전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라 범죄 아닌가요? 검찰이 한 사람을 매장하기 위해 우리 좀 도와달라고 너는 풀어줄 테니 어떻게든 이재명 잡게 조작해달라니요. 범죄자가 아직도 검사라고 판치는 걸.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합니까? 우리 의원님들 열심히 특위하셔서 꼭 제값을 치르도록 해주시길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